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이 방송은 내년 2024 파리 하계올림픽 기념 올림픽 아는 만큼 모른다. 두 번째 주제, 이 올림픽 성화 봉송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올림픽 하면은 여러 뭐 이벤트, 또 뭐 어떤 상징, 보통 뭐 유산이라고 하죠. 또 레거시라는 말을 또 많이 쓰기도 하는데, 아무튼 올림픽 하면 딱 생각나는 거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 아마 그 중에는 바로 이제 올림픽 성화 봉송, 토치 릴레이라고 하는데, 이 올림픽 성화 봉송을 아마 또 꼽는 분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올림픽 성화 봉송, 이거는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성화 봉송, 성화를 이렇게 릴레이 하는 거는 1936년 베를린 하계 올림픽에서 처음 있었습니다. 처음 있었던 것이고요. 이제 그 성화, 그러니까 올림픽 경기가 열릴 때 올림픽 주 경기장에 이렇게 성화를 설치해서 불을 밝히는 거, 그거는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봉송은 아니고 그냥 올림픽 게임 기간 동안 성화를, 불꽃을 이렇게 밝히는 거였는데요. 그거는 1928년 암스테르담 그 올림픽에서 그 성화대를 설치를 해서 처음을 했었던 것이고요. 봉송은 봉송 릴레이 하는 거는 이 베를린 올림픽이 처음이었습니다. 원래 이 베를린 올림픽은 그 나치 정권 때 그 유치가 된 것은 아니고요. 그 이전에 독일의 그 바이마르 공화국 때, 그러니까 1931년 이 나치 정권, 그러니까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것이 193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31년에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때 그 독일이 이제 그 IOC 바르셀로나 IOC 총회에서 1936년 제11회 베를린 하계올림픽 개최권을 따냈습니다. 따냈는데 그게 이제 1933년에 히틀러 나치 정권이 정권을 잡고 나서 이제 나치 정권 하에서 그 베를린 올림픽을 열었던 거죠. 근데 그때는 시스템이 어떤 거였냐면, 이제 하계 올림픽 개최권을 따내면 그해 그 연초에 동계 올림픽도 열 수 있는 그러한 그 선택권,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계 올림픽을 개최권을 따면은 그해 동계 올림픽도 개최할 수 있는, 물론 이제 뭐 우린 싫다, 동계 올림픽 안 하겠다라고 하면 다른 나라에서 하겠지만, 하계 올림픽을 개최권을 따내면 동계 올림픽도 우선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권한을 줬고요. 그래서 그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정부가 그 동계 올림픽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하기로 했느냐면 가르미슈 파르텐키르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동계 올림픽을 하기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1933년 나치가 이제 히틀러 나치가 그 독일 정권을 잡고 나서 이제 좀 이게 상황이 좀 이상하게 가는 거죠. 왜냐하면 나치 정권이 그 인종차별, 특히 이제 그 유대인 박해, 그러니까 반유대인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래서 그게 크게 유럽에서 크게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이제 그 1930년 가르미슈 파르텐키르헨 동계올림픽하고 이제 그 베를린 하계올림픽, 그때 이거 혹시 유대인 스포츠 선수가 이거 뭔가 좀 해를 입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또 미국에서는 이거 독일에서 열리는 이거 동하계 올림픽 이거 보이콧 해야 된다. 인종차별하고 있고 반유대인 정책을 펴고 있으니까 이거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올림픽 여는 그런 데 참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올림픽 보이콧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 올림픽 위원회에서
아주 갑론을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미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브런디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올림픽과 정치는 별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물론 뭐 명분은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찬반 투표를 했는데 이제 참가 의견이 더 많아서 결국은 미국은 참가하기로 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일부 유대인 선수는 이제 결국은 최종적으로 참가하지 않았고요. 또 한편 유럽에서는 영국이라든가 또는 프랑스라든가 스웨덴, 뭐 스페인 이런 나라가 그 보이콧을 이제 결정을 하고 따로 올림픽을 열려고 했습니다. IOC 올림픽 말고 따로. 그래서 그때 피플스 올림피아드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이제 스페인에서 일부 유럽 국가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기로 했는데, 그때가 바로 1936년 7월 달에 스페인 내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따로 열기로 한 거 취소하고 결국 이제 이 독일 베를린 올림픽에 이제 참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독일이 이 나치 정권이죠. 나치 정권이 이 가르미슈 파르텐키르헨 동계올림픽하고 베를린 하계 올림픽을 죄송합니다. 정치적으로 이 어떤 선정장으로 이제 활용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독일 아리안족 있잖아요.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외부에 과시를 하고 내부적으로는 또 독일 국민들을 이렇게 결속시키는 그러한 이제 하나의 수단으로 이 올림픽을 활용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올림픽 가르미슈 파르텐키르헨 동계올림픽 개막식도 그렇고 베를린 동계올림픽에서도 지금 이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히틀러가 직접 참석을 해서 이제 올림픽 개막 선언을 또 하기도 했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르미슈 파르텐키르헨 동계올림픽은 뭐 워낙 이제 규모가 작고 하니까 크게 뭐 아마 나치 정권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이제 그런 올림픽을 그렇게 정치적으로 나치 정권의 어떤 그런 선전장으로 활용을 했는데, 이제 베를린 올림픽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이제 나치 정권이 제대로 이제 프로파간다라고 할까요? 이제 선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이게 베를린 올림픽 공식 포스터인데요. 딱 포스터에서 벌써 아리안족 딱 인물이 딱 나오잖아요. 벌써 아리안족 이런 인종 우월주의, 이것이 바로 이제 포스터에도 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때 베를린 올림픽에서는 심지어는 올림픽 경기장 이제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 화장실 있죠. 화장실에 개와 유대인의 출입을 금지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개의 출입을 금지했다. 결국은 유대인이 개와 동급으로 취급이 된 거죠. 이제 그럴 정도로 올림픽에서 인종차별이 이제 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나치 정권이 이 올림픽 이거를 위해서 처음으로 이제 TV 중계를 합니다. TV 중계. 그래서 올림픽 역사적으로 베를린 올림픽은 1936년 베를린 하계 올림픽은 TV로 올림픽이 중계된 최초의 올림픽입니다. 다만 이제 그때는 가정에 이제 TV 수상기가 거의 보급이 안 될 때였으니까 시내에 공동으로 이렇게 TV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시청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베를린 시내에 25개의 TV 시청 공간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만큼 또 국민을 이렇게 이제 올림픽에 이렇게
관심을 모으고 이제 그 결석 단합을 이제 유도를 하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올림픽이 열렸고 뭐 대단했죠. 올림픽 그 베를린 올림픽 스타디움 거의 뭐 10만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도 새로 딱 지어서 뭐 대대적으로 뭐 경기를 열었는데 특히 오늘 주제인 이 올림픽 성화 봉송 관련해서는 이게 나치 정권이 이거를 그러니까 베를린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했으니까 이게 왜 나치 정권이 성화 봉송을 했을까? 이것이 좀 그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원래 기록에 의하면 그 독일의 그 스포츠 선수 출신 그 칼 디엠이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이걸 고안해낸 건데 기원전 80년 그러니까 고대 올림픽 때도 이런 올림픽 성화 봉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이 딱 보고 이 베를린 올림픽에서도 이걸 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그 올림픽 발상지 그 그리스의 올림피아 거기서 체화를 해서 베를린 올림픽 스타디움까지 이거를 봉송을 하는 이 성화 봉송 이 릴레이 이벤트를 딱 이제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쫙 그렇게 아주 멋있게 성화 봉송을 했는데 아테네에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그 베를린 올림픽 스타디움까지 그러니까 1936년 7월 20일 날 체화가 돼서 이제 8월 1일 개막식 할 때 그리스, 불가리아 그러니까 여기 저기 사진을 제가 그때 봉송로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여기 올림피아에서 아테네를 거쳐서 소피아, 벨그라드 그다음에 부다페스트, 비엔나, 프라하를 거쳐서 이제 쭉 이제 온 거죠. 그래서 3,400여 명이 각각 1km를 이제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해왔던 거고요. 이게 이 성화 봉송을 한 그 의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베를린 올림픽을 나치 정권의 어떤 그 선전 도구로 했기 때문에 이런 성화 봉송이 쭉 지나가면서 베를린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딱 모아지는 거고 그것은 결국은 나치 정권에 대한 또 이런 관심으로 모아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 독일 내부 들어오면서 또 독일 내부에서도 이 젊은이들이 이제 뭐 이 성화 봉송 여기에 이제 같이 참가하니까 열광하니까 이 독일인들의 어떤 결석을 또 도모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올림픽 성화 봉송을 했던 것이고요. 일부에서는 이거 군사적 목적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베를린 올림픽 끝나고 이제 몇 년 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열리잖아요. 근데 이 성화 봉송로가 결국은 나치 정권이 독일이 이제 침공을 하게 되는 그런 나라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침공하기 전에 이러한 수도 그리고 도로의 상황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화 봉송을 이렇게 빌미로 해서 도로의 상황, 수도 각 나라의 수도의 어떤 그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일부의 또 그런 또 의혹도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뭐 공식적으로 맞다, 뭐 그러니까 기록에도 뭐 딱 나와 있는 건 아닌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요 성화 봉송로가 요거 이제 그 독일이 이렇게 침공을 하게 되는 루트와 또 이제 비슷하니까 이제 그런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올림픽 아는 만큼 모른다. 두 번째 올림픽 하면 떠오르는 올림픽 성화 봉송에 대해서 그 기원과 유래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뭐 대단히 무슨
고귀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시작한 것은 그런 고귀한 의미하고는 조금 떨어진 것이다라는 거 그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